암 환자가 되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집이 보이기 시작했고, 성격상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바쁘게 지냈어요. 그러면서 알뜰하게 돈 벌게 된 팁, 어쩌면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걸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0대에 암을 만나게 된 저는 워킹맘이었어요. 일하랴 육아하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암을 만난 일은 뜻하지 않는 일이었고,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였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못해 전부가 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죠. 암 치료를 받을 때는 모든 게 처음이고 낯설고 해서 무섭고 겁나고 힘든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지만, 치료 방법이 익숙해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. 그러면서 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집에 있는 이 시간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. 그런데 저는 성격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일도 만들어내고 그런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이왕 집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하게 보낼까?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, 그러면서 커피값을 벌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책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? 저는 책 보는 거를 좋아해요. 한 달에 두세 권의 책을 읽는 편인데, 그러다 보니 책장에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거든요. 그런데 다 읽은 책을 중고 서점에 팔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? 예스24나 알라딘에서 중고책을 팔 수가 있어요. 온라인으로 팔 수도 있고 가까운 알라딘 중고서점 매장에 가서 책을 팔 수도 있는데, 저는 그래서 다 읽은 책을 책장에 꽂아두기만 했었는데, 이번에 책을 다 읽으면 중고서점에 다 팔게 되었죠. 중고서점에 책을 팔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보고, 팔 수 있다면 금액 확인을 한 다음에 팔면 편하고요. 저는 가까운 지점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운동도 할 겸 책을 한 권, 두 권 갖고 가서 팔았어요. 책을 팔 때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예치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. 예치금으로 받게 되면은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그 예치금으로 다시 책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. 현금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. 온라인으로 책을 팔 때는 팔 수 있는 책의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지만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러지 않으면 택배비가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알라딘은 홈 화면에서 왼쪽에 메뉴 버튼을 클릭하세요. 그럼 중간에 매입과 조회 버튼이 있는데 그걸 또 클릭하세요. 그럼 바코드 촬영으로 책을 팔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, 팔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나와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. 예스24는 홈화면에서 왼쪽에 메뉴 버튼을 클릭하세요.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서 예스24의 팔기, 이걸 클릭하세요. 그럼 상품 검색, 바코드 스캔이 있어요. 거기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씩 눌러보고 책을 팔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, 팔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나옵니다. 앱을 먼저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니까 집에 책이 쌓여 있다면 중고 서점에 책을 팔아서 돈을 벌고 책장을 비울 수 있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. 두 번째는 당근 하시나요? 요즘 당근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, 동네 기반으로 중고거래 할 수 있는 당근 마켓이잖아요. 당근 마켓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해 본 적 있으실까요? 중고거래는 신뢰가 중요한데 동네 인증이 된 서비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당근을 이용하는데 저 역시 당근을 이용했습니다.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집을 치우게 되고, 안 사용하던 물건, 샀는데 안 쓰던 물건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했던 물건이랑 샀는데 모셔만 두고 한 번도 안 사용한 물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셔만 둘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서 당근마켓에 올렸더니 하나 둘 팔기 시작해서 집을 정리하고 돈도 벌었어요. 당근마켓을 이용할 때 팁을 알려드리면,
내가 팔려는 상품을 먼저 당근마켓에 검색을 하고 중고 거래가를 확인한 다음 그 가격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올리면 아주 잘 팔려요. 그리고 만약에 거리가 있어서 직거래가 힘들다면 편의점 반값 택배를 이용해 보세요. CU나 GS25 편의점의 반값 택배라는 게 있는데 택배비는 1,800원 정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. 반값 택배는 편의점 간 거래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제가 CU 반값 택배로 물건을 보내게 되면 받을 사람 집 주변에 편의점명을 알려달라고 해요. 그리고 내가 반값 택배를 보낼 때 그 편의점으로 보내면 제가 보낸 물건이 그 편의점으로 배송이 되고요. 그 편의점에 물건이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알림이 받는 사람한테 가거든요. 그럼 그 사람은 편의점에 방문해서 알림받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물건을 찾아가면 돼요. 편리하죠? 택배 비용도 절약하고 비대면으로 거래가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. 그리고 편의점 반값 택배를 이용할 때는 편의점 택배 앱이 있거든요. 그걸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면 100원, 200원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앱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는 글쓰기 좋아하세요?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육아 블로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글쓰기가 이제는 영상 일기로 커져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게 됐습니다. 근데 글쓰기도 제가 참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. SNS에서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글을 쓰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알바 제안.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글쓰기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때 블로그의 리뷰를 가장 많이 보듯이 그런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저처럼 순수하게 리뷰가 좋아서 글을 좋아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직업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직업으로까지는 하기엔 좀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하니까 그냥 가벼운 글쓰기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글쓰기가 취미라면 네이버 블로그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. 네이버 블로그를 하게 되면 관리 메뉴에 네이버 애드 포스트가 있어요. 내가 쓴 블로그 글에 네이버에서 광고를 자동으로 심어주는 건데요. 그걸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수익 배분을 네이버 페이로 저한테 정산해 주는 거거든요. 파워블로그라면 금액이 많겠지만 초보라서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. 그렇지만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커피값 벌 수 있는 정도가 돼요. 그렇게 되면 글 쓰는 재주도 늦고 재미도 느끼고 또 글 쓰는 재주가 인정되면 업체에서 협찬 제안 같은 게 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다면 해보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또 금방 가고 하니까요.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더 안 가는데 움직이면 시간도 금방 가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 핑계로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암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게 완치라는 거창한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도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목표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. 그래서 거창한 그런 목표보다 최대한 지금에 집중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내 삶을 즐겨보려고 해요. 남의 시선을 걱정해서 설명할 필요, 애쓸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.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니까요. 완치도 나를 위한 거고 치료도 나를 위한 거잖아요.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 런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신세경이 했던 대사가 있어요. 고통에 익숙한 사람, 잘 견디는 게 디폴트인 사람은 없어요. 그러니까 괜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. 혹시 하고 있다면. 맞아요. 잘 견디는 게 디폴트인 사람은 없죠? 그런데 잘 견디려고, 참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.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 모두 아픈데 몸은 치료를 해서 나을 줄 믿고 나을 거고 그런 걸 믿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치료약이 없는 거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은 내가 치료하자, 내가 해보자
이런 생각으로 괜찮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짜 괜찮기 위해 살아가자, 힘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40년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, 지금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털어버리고 진짜 털어버리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진짜 괜찮아지기 위해 지금의 나에게 집중을 해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힘내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럴 거고요.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